안녕하세요. 중립라이더입니다. 2025년 예천 저수령 그란폰도 다녀왔습니다. 당초 4월 5일 식목일 날이 원래 예정일이었었는데 해당 지역, 인근 지역에 어마어마한 산불로 인해서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 해서 오는 5월 31일로 연기가 됐고, 네, 25년 시즌 첫 마수거리 대회로 저수령 그란폰도를 신청을 했는데 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돼서 설악 그란폰도 지지난주에 다녀왔었던 설악 그란폰도가 저의 첫 25년 첫 그란폰도였다라는 거. 해서 두 번째 그란폰도는 저수령 그란폰도가 되겠습니다. 재작년 긴가민가한데 네, 두 번째, 세 번째 참가하는 대회인데 좀 스타트 지점이 하천변이었었는데 오늘은 네, 좀 위치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스타트를 알리는 폭죽이 터졌고요. 우리 참가자분들의 접수비가 터지는 소리라고. 네, 뭐 그란폰도 요즘 뭐 비용이 다 참가비가 좀 올랐다, 뭐 비싸다, 뭐 가격 대비 좀 별로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 안 오시면 되잖아요.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 그냥 그 돈 내고 오시는 분들은 다 나름의 추억과 또 재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괜히 오지도 않고 뭐 감나라 배나라 뭐 초치는 그런 얘기는 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좀 자제했으면 예. 재밌게 타고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뭐 좀 더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오셔서 목소리 높여서 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물론 이제 참가하지 않는 분들도 내가 과거에 다녀보니 또 다른 대회를 다녀보니 좀 이러한 부분들은 좀 미흡했던 것 같다. 또 어떤 부분은 좀 좋았던 것 같다. 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았던 점을 먼저 얘기하고 좀 아쉬웠었던 섭섭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준비하시는 분들 주최 측이나 주관사가 조금 더 수용함에 있어서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앞쪽에 아우 중생 군인 아저씨께서 현역은 아니실 것 같은데 자 아해들아 보거라 장비빨 뭐 겉모습 보여주는 것들 온갖 치장 다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다. 간지란 이런 것이다. 간지 폭발하는 라이더분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자, 클리 슈즈도 안 신었어요. 네, 슬리퍼에 맨발. 나 이분 한참을 쫓아갔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 더위에 군복. 저는 저 군복, 전투복 깨꼬락지 무늬만 봐도 아주 그냥 현기증 나는데, 벌써 뭐 예비군, 뭐 민방위 다 끝난 지가 한참이어가지고. 제가 군복무했었던 강원도 화천은 여름과 겨울만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제대하고선 강원도 쪽 뭐 하다못해 데이트할 때 뭐 스키장도 한번 안 갔던 놈이었는데 자전거 입문하고 2019년도 춘천 그란폰도였던가? 춘천 그란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캄파놀로 그란폰도였나? 저희 자대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저 진짜 자대 앞에 위병소 앞에 그 8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인공 호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대대가 그 앞에서 위치해 있었는데 이제 감개무량했었던 그러면서 약간 좋지 않았던 기억도 좀 떠오르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분 보니까 그때 당시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좀 군복은 지금 형태랑 좀 다른데 뭐 그때 모습이 살짝 좀 떠오르네요. 자 스타트하고 한동안 뭐 퍼레이드 아닌 퍼레이드식으로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도로폭도 좀 좁은 것도 있었고 워낙 많은 인원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뚫고 가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뭐 굳이 뚫고 가자 한다면은 뭐 옆에 차선까지 넘어서서 앞쪽으로 이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좀 굉장히 좀 병목 현상 또 어쨌든 뭐 변별력이 있는 것은 사실 어필 구간이죠. 네, 어필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형태로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로폭이 말씀드리지만 뭐 좁아서 오르막 내리막이 다 좀 원활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뭐 퍼레이드식으로 웜업하기는 좋죠. 어느 정도 적당히 좀 달릴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으니까. 백두대간 그란폰도가 자꾸 떠오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뭐 이유가 그겁니다.
굳이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여기저기 코스가 많이 겹쳐요. 지금은 이제 백두대간 그란폰도가 이제 없어졌죠. 23년도가 마지막이었던가요? 네. 그래서 좀 아쉽죠. 뭐 가을에 이제 시즌 마무리 대회로 항상 좀 백두대간 그란폰도가 각광받고 주목받고 했었던 그런 대회였었는데 없어진 게 좀 많이 아쉽고, 대신 이 저수령 그란폰도가 그 상당 부분 코스가 겹쳐가지고 해서 뭐 그것이 좀 백두를 좀 가름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백두대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저수령을 접수를 해서 다녀왔었다. 아마 작년에 그러면은 작년? 재작년? 여하튼 뭐 저수령 그란폰도가 처음 참가는 아니라는 거. 자, 제 앞쪽에는 신카이 모습이 있고요. 저희 팀원들 지금 다 주워 모으면서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인원들이 또 함께 했고요. 오늘 일정이 좀 맞지 않아서 내년으로 좀 대회를 미룬 인원들도 있고, 이 저수령 그란폰도 일정이 바뀌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양해를 해주셨죠. 올해 어떤 참가권을 내년에 그러니까 오늘 달리지 않으면 내년으로 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운영을 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예 취소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죠. 뭐 티켓 날라가는 것보다는 좀 선택을 좀 할 수 있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운영 쪽에서는 좀 약간 좀 좋았던 부분이 아닌가. 자, 앞쪽에는 붉은색 긴팔 저지의 준모 형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 팀들이 뭐 팀복 맞춰서 입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뭐 모습들 보면은 저 주로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대회 다니다가 그런 모습들 보면은 상당히 좀 부러워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좀 저희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좀 대회에 좀 참여를 많이 해서 지금 설악에 이어서 저수령도 저희 팀원들과 또 재밌게 또 좋은 추억 쌓으러 올 수 있어서 상당히 좀 감개무량하고 기분이 좋다. 에, 뭐 비록 뭐 빨리 달리거나 어떤 뭐 콤을 노리거나 뭐 이러한 것 때문에 뭐 대회를 나오고 뭐 그러는 거 아니지만 뭐 그런 실력도 좀 안 되지만, 어쨌든 뭐 주말 라이딩 하듯이 또 저희 많은 팀원들과 함께 나오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신나게 뭐 쏠 수 있는 곳에서는 쏘고 또 힘들게 뭐 쥐어 짜내면서 올라갈 곳은 올라가고, 그리고서 또 모여서 또 보급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다녀오고 나서 또 뭐 뒤풀이도 하고 하면서 또 오늘 있었던 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또 이러한 오늘의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것으로. 자, 앞쪽에는 저희 팀 오늘 참가자분들 중에서 저희 팀 최고 형님 윤도수지 성우 형님 EF 팀복이죠. EF 팀이 있죠. 캐논데일 팀. 오르막 구간이 훨씬 좀 그러니까 긴 어필이 훨씬 편하다. 본인은 평지가 더 힘들다. 슬슬 이제 본인의 컬러를 이제 찾아가고 계시는 거죠. 내가 약간 스프린트 타입이다. 아니면 좀 클라이머 성향이다. 뭐 형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와 비슷한 클라이머 성향으로 본인의 어떤 진로를 뭐 진로 아닌 진로를 그러니까 라이딩 타입을 스타일을 좀 정하신 것 같아요. 뭐 평지에서는 뭐 우리 클라이머 성향들은 피 쭉쭉 빨다가 어필나면 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올라오면 내려오고, 어필의 완성은 다운힐이다. 오늘 마샬이 굉장히 많이 오늘 운영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으로, 아침에 일찍 도착해가지고 대회장 예천 스타디움 그 대회장 부스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몸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여러 번 들락달락하면서 봤는데, 마샬 분들 아침에 교육하는 모습도 보고 있었고, 또 여러 용품 후원사분들 그 스폰서분들 천막 부스 준비하시는 것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타 다른 데 다니면은 이것저것 주는 거 많았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뭐 받는 게 없네. 자, 뭐 실속 있는 것만 챙기면 되지 뭐. 사실 뭐 그란폰도 나오면은 저는 그냥 이 도로를 마음껏 달릴 수 있게 어느 정도 도로 통제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비용은 충분히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보급도 뭐 괜찮았던 편이었고. 자, 여기는 저수지 어필입니다. 여기 살짝 좀 도로가 좁기 때문에 뚫고 가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옆 차선도 이용해야 되겠고,
다행히 뭐 차가 안 오면 뭐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네, 좀 위험할 수 있겠죠. 모든 도로 구간을 다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해서 마샬 분들이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차선 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안쪽으로 좀 들어가셔라 이런 안내를 좀 많이 하셨던 것으로. 자, 올라가면서 뭐 저희 팀원분들뿐만 아니라 이른 새벽에 마주했었던 우리 무도 형님, 네, 무도 형님과 아침에 인사 나눴었는데 올라가면서 또 만나서 인사했던 것으로. 네, 무도 형님도 네, 브라우니 팀원분들과 많이 좀 내려오셨었는데 네, 본인은 메디오로 도망치셨더라고요. 목격자가 몇 명 있어요, 형님. 문치고개 안 넘으려고 그냥 직진했다고 하시더라고. 좌회전 안 하시고. 예. 마음 따뜻하신 형님이신데 오랜만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필드에서. 네. 양주 몇 년 전이죠? 네, 지금 저 왼쪽에 하얀색 자전거. 네. 양평 그란폰도에서 처음 뵙고 몇 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실물을. 자추스타 G부트 클럽의 뭐 겨울 시즌 때는 그래도 그 사이버 공간 내에서는 뵙곤 하는데 필드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배웠던 것으로. 자, 올라오면 뭐 또 여지없이 내려가죠. 네, 내리막길 구간. 네, 도로 상태 굉장히 컨디션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백두대간 그란폰도 저수령 그란폰도 뭐 왕 그니까 두 양 대회를 다 참가해봤었던 입장에서는 이 구간들이 굉장히 좀 낯이 익다라는 거. 네, 뭐 성황당 고개부터 해서 네, 저수령 뭐 벌재 네, 이러한 어필 구간들은 꽤나 익숙한 그런 오르막인 것으로. 자, 지금도 네, 마샬 분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죠. 네. 이 오르막 구간 그늘길 너무 좋죠. 여기 사실은 가을에 주로 왔었었는데 여기 봄에도 벚꽃 피면 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봄에 벚꽃 라이딩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근데 저희 주변에 워낙 벚꽃 라이딩 하기가 좋은 곳이 많아가지고 명소가 여기는 좀 고민을 좀. 주로 이제 가을에 오면 상당히 좀 좋은 풍경을 보고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던 곳인데 특히나 이제 저수령 가기 직전에 이제 도락산 계곡 일대 거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풍경이 뭐 기암절벽, 네, 암석등 그리고 또 단풍 물든 모습 보면은 상당히 좀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계절에도 꽤나 멋있는 풍경 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저희 팀원들이 뭐 저의 앞뒤로 지금 계속해서 네,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고 있어가지고 뭐 사실 이러한 구간들은 마냥 쏠수 막 쏘면서 달려야 되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그럴 수만은 없었다라는 거. 내리막이라든가 평지에서는 뭐 사실상 절대 파워 높은 분이 깡패입니다. 깡패. 뭐 FTP 다 필요 없어요. FTP는 그냥 전반적으로 기량이 상당히 좋구나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필드에서는 이러한 양내리막 평지에서는 절대 깡패 강자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좀 점대가 높으신 분들은 좀 얘가 달라요. 막 4점 넘어가는 분들은 이분들은 뭐 나 본인이 뭐 나는 4점대다 하는데 그분들 타는 거 스타일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진짜 4점대 이상들은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 아래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막상 보면 엄청 잘 달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는 큰 차이 안 나는데 그렇게 느껴지는데 4점이 후딱 넘어가는 이런 분들은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자, 뭐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그냥 평범한 정말 피라미드 가장 가운데 위치한 그 정도 포지션에 위치한 라이더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달리죠. 뭐 어디 뭐 나가서 떨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앞서가는 그런 실력은 아니라는 거. 그래도 괜찮아. 굉장히 재밌게 타고 있으니까 뭐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선수할 것도 아닌데. 이거야 뭐 밥이 나와 금이 나와 뭐가 나와 그냥 자기 만족이잖아요. 뭐 근데 나는 내 정도에서 내 만족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정도로도 이게 좀 재밌게 자전거 생활 즐기고 있다라는 거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 스타일상 저는 뭔가 되게 열심히 하면 금방 질려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뭐 저의 취미 생활이든 뭐든 뭐 그렇게 막 엄청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약간 좀 성의 없거나 뭔가 좀 열의가 없거나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열심이라는 거 차이는 사실 또 개별적으로 좀 다르죠. 네. 뭐 자전거계 흔히 이제 하는 말씀들 중에 너의 샤방은 나의 역치 뭐 이러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면은 열심이라는 말을 좀 한 번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단어인 것으로
뭐 여하튼 그렇게 열심히 타는 스타일의 라이더는 아니라는 거. 자, 자, 이제는 이제 벌제를 향해서 가봅니다. 벌제 정상은 한 40km가 채 안 되고요. 네,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 어필입니다. 뭐 이렇게 힘든 어필은 아닌데 워낙에 좀 도로가 좁다 보니까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으면은 글쎄 뭐 와리가리 하는 분들이 요즘 흔히 볼 수는 없는데 뭐 그런 분들한테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어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냥 뭐 진득하게 올라가면 되는 것으로. 거기가 첫 번째 이제 보급소인데 심히 걱정됩니다. 굉장히 좀 좁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뭐 비석 앞에서 분명히 사진 찍을 테고 터널 지나가서 또 뭐 그 지나가면서까지 자전거 줄이 아마 엄청 길게 놓여져 있을 게 뻔한데 네. 보급소를 이제 그란폰도가 보급소를 가급적이면은 좀 넓은 데에다 위치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지난 설악 그란폰도 때 저수령 정상 구룡령 정상이 아닌 그 이전에 그 휴게소 그 공터에서 보급소를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좀 탁월하지 않았나. 예, 마찬가지로 좀 여타 다른 그란폰도도 보급소는 좀 공간이 좀 넓은 곳에 넓은 곳을 좀 확보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해본다. 왜냐면 자전거를 막 던져놓고 또 줄 서서 기다리고 비슷한 풍경이잖아요. 근데 넓고 좀 어, 여기저기 좀 떨어뜨려 놓으면은 줄도 나뉘어지게 되고 해서 좀 줄 서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보급 시간 자체를 좀 줄일 수 있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뭐 라이더분들은 경기 운영함에 있어서 또 대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의 또 보급 운영함에 있어서 훨씬 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우리 성화 씨랑 또 성우 형님, 준모 형님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오르막입니다. 지금 평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 하는데 여기 지금 오르막 구간이에요. 지금 저의 속도계에 오르막 표시가 지금 그래프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살짝 살짝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경사 급한 지금 구간은 아닙니다. 네, 저희 지금 왼쪽에는 저희 이제 천안 발발이 우리 로미오 형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지난주까지 폴란드 해외 출장 다녀오고 나서 좀 몸 컨디션이 좋지 않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 약쟁이라서 그 말은 사실 좀 듣지도 않아요 그런 말들은 예. 자 저기 또 신카이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성웅 형님 준모 형님 성화 씨 모습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좀 평지에서 내리막에서 막 쏘고 그래도 결국은 오르막에서는 거의 다 만납니다 비슷한 페이스의 라이더들은 계속해서 만나게 되죠 잠깐 눈앞에 사라졌지만 어느새 또 만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선 뭐 옆 차선을 넘어서 뭐 추월해서 가고 다 부질 없어요. 뭐 한 4, 5분 내에 다 만납니다. 그런 분들. 해서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역주행을 하면서까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물론 뭐 뭔가 좀 노림수가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해서라도 좀 속도를 붙여서 시간을 단축을 해서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뭐 완주하고 즐겁게 추억 쌓고 보급이나 먹고 이러실 분들은 지금 차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오르막이니까 뭐 속도가 빠르지 않겠습니다만 내리막에서 저런 상황이라면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여하튼 뭐 그냥 즐기러 오신 분들은 안전하게 타고 되게 귀가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자전거 잘 타는 사람들 제일 잘 타는 사람이요. 무슨 뭐 우리가 콤을 노리거나 포디움에 오르겠거나 올라야 되겠다 하시면은 뭐 아예 스타트 첫 번째 라인에 딱 서서 출발하셔야죠. 대회 방식은 대부분 컷오프 그 시간 제한은 건타임 방식이고, 그러니까 스타트 시간 땡 하고 올리자마자 정해진 구간에 정해진 시간은 그냥 그대로 흘러갑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러나 개인 기록은 내 타임이기 때문에 좀 출발선상 앞쪽에 있거나 뒤쪽에 있거나 뭐 시간 차이가 있겠죠.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본인의 시간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개인 시간만큼은 내 타임이니까 좀 여유 있게 달리셔도 되는데 다만 컷오프는 건 타임이니까 그거만 좀 넘지 않게만 라이딩 하시고 전략을 좀 짜시면 되는 것으로 뭐 그렇게 조급하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벌제 모습입니다. 첫 번째 보급소 역시나 복잡합니다. 라이더분들 또 자전거 마샬 분들 뭐 또 계속해서 도로 통제하셨고 저희도 뭐 여기서는 일단은 1차 보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랑 지금 앞쪽에 있는 우리 미카엘과 함께
한적한 곳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보급을 해보기로 합니다. 파워젤과 바나나 또 생수의 보급이 있었죠. 파워젤은 그러니까 대회 측에서 그 개개인 번호표와 함께 나눠준 팔찌, 설악에서도 그 이제 팔찌를 보내주셨는데 그거 확인하고 뭐 보급 준다고 근데 사실상 설악에서는 뭐 그러게 무의미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저수령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색 팔찌를 주셨는데 저거 좀 확인하시고선 뭐 파워젤도 뭐 아무래도 좀 개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하나씩만 나눠주시고, 뭐 바나나는 그래도 뭐 좀 여유 있게 먹어도 좀 됐었던 것으로. 예.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물이 최고더라고요 저는. 네. 자, 다운힐은 정승처럼 내려가라고 하죠. 예. 다행히 오늘은 그렇게 큰 사고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좀 다운힐에서 좀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 모습 외에는 오늘 라이딩 끝날 때까지는 사고자 모습은 좀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없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급차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뭐 부득이하게 뭐 본인이 뭐 사고 나고 싶어서 났겠어. 예, 뭐 여하튼간에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고가 나신 분들은 좀 큰 부상 아니기를 바라겠고, 뭐 그런 모습 보면은 사실 좀 이렇게 해서까지 뭐 자전거 탈 이유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곤 하는데, 네. 그러면서 더 조심히 타야겠죠. 자, 다운힐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저수령 그란폰도 코스 자체가 좀 힘들게 올라가면 또 시원하게 내려가는 이 구간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해서 뭐 컷오프 시간, 이 시간도 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좀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르막에서 좀 아무리 좀 천천히 올라가도 나머지 구간들이 워낙에 쉽게 또 시원하게 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아서 충분히 그 올라갈 때 오래 걸린 시간을 좀 단축함에 있어서 좀 효과적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많다. 사실 이러한 구간들은 이제 엄청나게 쏴야 되는 구간임에 분명한데 뭐 앞에 좀 막혀 있으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여기가 아무래도 좀 PT제 가기 전에 도락산 계곡에 진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구간 아쉽습니다. 더 세게 달려야 돼. 저희 앞에 팀원분들 성우 형님, 종순 형님, 또 주모 형님, 저 앞쪽에는 저희 팀원분들 두 분 또 앞에 가고 계시고, 자, 저는 이 앞에 계신 분, 요분하고 하얀색 지금 저지 입으신 분, 요 두 분들 냄새가 났어요. 저의 어떤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느껴졌어요. 이분들 열차다. 이거 잡아야 된다. 제가 이 구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한번 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두 분 같은 일행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헬멧이 똑같은 헬멧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얘기를 주고받는 거 봤을 때는 두 분이 일행이구나. 저거 쫓아가야 된다. 이건 무조건 열차다. 해서 저는 전 구간 중에 이 구간에서 가장 재밌게 달렸어요. 더군다나 이분들은 고수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뭐 어떤 흔히 말하는 FTP 점수 때 고수가 아니라 라이딩 하시는 이 매너가 고수다. 앞쪽 바로 앞에 계신 흰색 위아래 세트 저지 입으신 분이 제가 뒤쪽에 붙은 거를 인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도로 상태, 컨디션 상태에 대해서 수신을 주셨고, 로테를 돌려도 충분했는데 앞쪽에 계신 분이 말뚝으로 끄시더라고요. 충분히 셋이서 로테로 돌렸으면 훨씬 더 길게, 더 빠르게 재밌게 달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두 분들 덕분에 이 도락산 계곡 너무너무 시원하게 달렸어요. 막 저절로 막 웃음이 나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네? 막 페달링하느라 힘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냥 마음이 막 프레시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최고예요. 더군다나 이 라이딩 매너는 이분들은 감히 말하는데 진짜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쪽에 분 뭐 진짜 엄청나게 끌어주시고, 앞쪽에 계신 분도 계속해서 수신호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힐끗 뒤를 쳐다보면서 저를 인지하시면서 지금도 저 바라보시잖아요. 계속해서 수신호 넣어주시죠. 최고야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란폰들을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좋은 라이더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척하고 막 팀복 입고서 막 끌어주고 빨아주고 이런 애들 말고, 이러한 분들 평범함 속에서 묻어나는 진짜 이 기품과 매너,
진짜 너무 저 여성 라이더분도 제 뒤에 붙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제가 뒤를 확인을 못했는데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이분들 이 도락산 계곡 앞서 말씀드렸는데 가을에 오면 여기 풍경이 진짜 어마어마한 곳인데 그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앞에 이 두 분의 이 라이딩 페달링하는 모습 엉덩이 근육까지 바라보면서 이 흐뭇함이 웃음이 멈추질 않았어. 웃으면서 달렸어요. 웃으면서 달렸어. 그러니까 내 셀카 제 모습을 담으면서 아마 달렸다면은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야. 쟤 왜 이렇게 실실 쪼개지? 하면서 진짜 너무 좋았어 이 구간. 최고 좋았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매너 좋은 라이더분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 같은 팀 분들이신가? 2260번. 네, 저 앞쪽에 최선두에 계신 분은 번호 확인 안 되는데 이 두 분들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들어봅니다. 자, 여기 다운이라고선 살짝 약오르막 나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까지 치고 나가주시면은 끝까지 PT제 정상까지 함께 하는 거고 아니라면은 제가 조금 더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앞설 상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이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 로테를 차라리 넘겨주시면 훨씬 좀 좋지 않겠나. 물론 지금 제가 앞에 튀어나가서 끌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앞에서 끌어주신 분들에 대한 매너가 아닌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계속 좀 타이밍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로테이션을 해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회에서는 내가 피를 빠른 상황도 많지만 피를 내줘야 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동료다. 해서 막 마냥 모기처럼 피만 빨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좀 끌어줘야지. 이런 넓은 마음을 갖고 타야 됩니다. 이 앞에 이 두 분은 확실히 저보다 더 큰 마음으로 저를 끌어주신 게 아닌가. 뭐 본인들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몸으로 느껴지기에는 이분들이 따라오는구나. 그러면 안전하게 따라오게끔 해줘야지 하는 그런 라이딩 매너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오늘 가장 길게 이분들 모습 잡고 있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이분들 이 구간을 이렇게 시원하게 달려줘야지. 여기는 그렇게 달려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살짝 야구로 막 나오면서 이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쿨하게 앞에 최선대 계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저보다는 형님이신 것 같았어요. 그 인사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더니 어이 하고 딱 가라고 시원하게 쿨하게 가라고. 멋쟁이야 멋쟁이. 언젠가 또 뵙게 된다라면 그때는 제가 좀 열심히 한번 끌어보는 것으로 신세 갚아야지. 여하튼 크라운펀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코스 풍경도 좋고 저런 좋은 라이더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이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대회 운영의 아쉬움도 저런 좋은 라이더분들을 뵙게 되면은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대회 운영에 있어서 섭섭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겠다. 뭐 이러한 것들. 보급의 아쉬움은 어딜 가도 뭐 다 부족하게 느껴지지. 아마 뭐 한정식을 차려줘도 불만을 가질 사람도 분명히 또 계실 거예요. 앞쪽에 함께 도락산 계곡 달리셨던 분들. 제가 중간에 화장실 한번 들렸다가 오면서 저희 일행들 제가 한참 뒤에 있었는데 저를 앞질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행들 좀 쫓아가고 있는 중간에 또 끌어주셨던 이 두 분들 또 뵙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그 도락산 계곡을 함께 달린 그 순간 너무 좋았습니다. 자, 앞쪽에 저희 일행들 모습이 희끗희끗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분도 저희 종민님하고 은경이 누나 두 분 모습 그리고 또 저 앞쪽에도 또 저희 또 일행이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희끗희끗 붉은색 뭐 저지라든가 저와 같은 리액토 자전거를 타고 계신 뭐 명경님이라든가 PT제의 모습이고요. 자칫 헷갈릴 수 있어요. PT제 뭐 동양 그러니까 백두대간 그랑폰대는 히티제가 있죠. 히티제. 네. 여기는 이제 PT제라고 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는데 PT제가 한 3, 4km 정도 위치였던 것으로 오르막이 그렇게 힘든 구간은 아닌데 그러니까 힘든 형태의 오르막은 아닌데 그러니까 도로가 좁아서 사람이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못 달리니까 그래서 더 힘든 게 아닌가. 뭐 어필을 제가 뭐 엄청 빨리 달린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이 좀 템포가 텐션이 너무 좀 처지면 수월하게 올라갔던 것도 되게 좀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죠. 경험을 하곤 하죠. 자, 저희 앞쪽에는 또 저의 오랜만에 오늘 대회장에서 뵀었는데 자, 남양주 로드 여신, 로드 여왕, 왕수천 꽃사슴, S웍 선녀님, 다산 신도시, 칠공주 우리 라연 누나와 또 세민 형님, 예, 벌째에서 네, 보급 끝나고선 뵙고선 같이 사진 촬영하고 얘기하고선 오늘 이제 다니시는 지금 100만 킬로 아카데미 맞죠? 사이클 아카데미에서 한 80명 정도가 오셨다고 해가지고 옷 저지 맞춰 입으신 분들 또 뭐 개별적인 옷을 입고 오신 분들 해서 한 80여 명 정도가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누나랑 형 진짜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또 중간중간에 또 보는 것으로 서로 이제 안전 라이딩 응원해주면서 계속해서 라이딩 해봅니다. 자, PT제 넘고 나면은 이제 저수령인데 저수령 전에 쉴 만한 공간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휴식을 좀 취하자. 이제 화장실도 갈 사람 가고 뭐 잠깐 좀 휴식을 취하고 저수령을 맞이하자 해서 누구라도 먼저 도착하게 된다면은 바로 휴식을 취하게끔 준비할 수 있도록 따로 뭐 준비할 게 뭐 없죠. 그냥 약속된 장소에 모이기만 하면 되니까 해서 인원이 다 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니까 해서 지금 여기가 이제 사이남 사이남이라고 하는 암자인가요? 아니면 절벽의 이름인가요? 뭐 관광지인가봐요. 하여튼 여기에 버스를 대절해서 관광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우리 형님 누님들이. 아마 저게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여기 휴게소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으면서 좀 수다를 좀 떨다가 저수령으로 향했던 것으로 이런 여유 있게 달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랑폰도 와서 아득바득 달리는 그런 것보다 여럿이 왔다면 또 함께 좀 휴식도 여유 있게 취하고 보급도 그냥 넉넉히 먹고 대신 컷오프는 당하지 말아야지. 여유 부리는 건 좋은데 컷오프 되는 건 좀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거는 용납은 안 돼. 여유는 부려도 돼. 그러나 컷오프는 안 돼. 그렇다면 뭐냐? 달릴 땐 좀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얘기죠. 휴식은 시간 딱 계산을 해 가면서 요 정도는 좀 여유 부려도 되겠구나. 계산을 하면서 달려야 되죠. 어느 정도 짬밥이 있는 사람들은 요 정도 휴식 취하고 요런 페이스로 달리고 다 계산이 서 있죠. 해서 팀원들 좀 다그칠 때는 좀 다그치고 좀 여유를 부릴 수 있게끔 또 시간을 좀 주기도 하고 해야 되겠죠. 자, 살짝 공사 구간이 있어가지고 비포장 구간 나오는데 아주 짧은 구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도로 상태가 이러한 컨디션이면 어떻게 하지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러진 않았던 것으로. 앞쪽에는 좀 미카엘이 PT제 내려오면서 뭐 벌인지 아니면 등에인지 모를 어떤 곤충한테 좀 쏘여가지고 허벅지 대퇴사두 근쪽에 그러니까 침이 박힌 게 아니라 살점이 뜯겨나간 그런 상처가 좀 생겼는데 이거 아무래도 좀 알러지 반응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약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행히 제가 좀 약솜을 갖고 다녀가지고 약솜을 일단 뭐 소독만 좀 했었던 것으로. 자, 저 남자의 색이죠. 핑크색 저지 입으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창원 6070 RS 팀 오셨는데 팀복 탐났어요. 저 소세지 색깔의 저 팀복. 역시 남자 핑크야. 우리도 저런 팀복을 한번 맞춰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팀복 입고 오신 그 모습 보면은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더 보기 좋았던 거는 저 밀바가 아니었나. 부럽다. 나도 밀바 좀 해줘라. 자, 앞쪽에는 지난 설악그랑폰도 킨조와 술 맞다이 뜨고선 스타트도 하지 못했던 종현이. 걔 사람이 아니야. 걔랑 어떻게 술 대작하려고 하지 마. 자, 저희 팀의 지금 미카엘과는 이제 친구 중학교 동창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는 친구 사이고 저희 팀에 들어와서 저희랑 또 재밌게 타고 있다라는 거. 자, 저수령 큰 구간이죠. 네, 아이고 이게 계측 구간 앞에서 이렇게 좀 길막하시면 안 되죠. 위험하죠. 저렇게 갑자기 좀 돌아서시면 저수령 직전 이제 그 스타트 전에 휴식을 취하고선 뭐 기록을 노려보려고 하시는 요량인지 모르겠지만
그 길도 좁은데 거기서 이렇게 서버리시면은 좀 답답해지죠. 서로 서운해지죠. 자, 저수령콤 시작됐고요. 뭐 저수령 꽤 깁니다. 그러나 뭐 경사도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올라가면 돼요. 다 못 올라갈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머리 쳐박고 그냥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세요. 혼자 흥얼흥얼하면서 혼자 주저리 떠들면서 그러면은 시간 금방 가요. 짧게는 뭐 한 30분, 길게는 1시간 그 생각하고선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르막이니까 뭐 과속으로 사고 날 일도 없고 안전하잖아요. 그냥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올라가면 됩니다. 자, 지금도 소세지 저지 창원 6070 RS팀 분이셨고요. 저 앞쪽에도 계신 것으로. 자, 어필이 길다 보니까 뭐 여러 한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MTB 타고 오신 분들, 또 뭐 밀바 해주시는 분들, 중간중간 뭐 쉬엄쉬엄 또 다리 풀어주시는 분들, 뭐 기재 트러블 빵꾸 나신 분들도 좀 있었었고, 뭐 개인 능력차에 따라서 어필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다르니까 앞쪽에 어떤 분이 좀 유턴해서 다시 또 올라가시는데 저 저지를 저희 지인인 정유파파가 주이프트 저지죠 저거. 저 저지를 입고 왔었는데 해서 정유인가 했더니 정유의 자전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 저 또 다른 분이 저런 저지를 입고 계시구나. 옆에 지나가면서 자전거를 확인했는데 정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근데 저분이 또 제가 또 아는 분이었어요. 부산에서 철인 하고 계신 부산 민방위 김동욱. 그러니까 SNS로 DM으로 본인도 저수령 참가한다. 어디 그러니까 스타트 전이죠. 어디 위치에 계시냐 했더니 제가 위치인 건물 사진 바로 옆에 건물 사진 찍어 보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올 수도 없었고 본인의 위치에서 앞쪽으로 뭐 혹은 뒤쪽으로 이동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가지고 뭐 어쨌든 서로 좀 안전 라이딩 하십시다 하고서 인사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배웠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본인도 어떤 동생 케어하러 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좀 안전빵으로 이런 대회를 하시는 분들은 초심자분들, 그러니까 대회 경험이 없으신 분들 다 모셔 오셔가지고 함께 라이딩 해주시는 그러한 롤을 맡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재밌죠. 자, 오른쪽 편에 노란색 버스 회수 버스입니다. 근데 이전에 저수령 그라폰도가 여기 올라갔다가 저수령 찍고 다시 내려와서 저 회수버스 있는 곳으로 올라갔었는데 상당히 좀 위험하죠. 지금 올라가시는 분들 또 내려오시는 분들하고 마주치면서 그 내려오시는 분들은 좌측으로 꺾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그 속도가 만만치가 않은데 자전거는 그렇다 치고 차가 올라왔을 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코스 변경을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이제 정상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팻말도 있었고 대포가 나오면 뭐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여러분들. 대회장 그란폰도 나와서 대포가 나오면 뭐다? 댄싱이다. 대포가 나오면 다 필요 없어요. 고글 벗었던 거, 헬멧에 꼈던 거 다 쓰고 앞에 옷 지퍼 채우시고 되든 안 되든 댄싱 하세요. 뭐 쥐가 난다? 쓰러져도 댄싱해. 알았지? 자, 저수령 콤 기록 뭐 개별적으로 아마 문자가 갔을 거예요. 아, 여기 또 카메라가 또 있네. 예. 근데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계측이 콤 구간 계측 끝나고 앞쪽에 이제 보급하시고서 이제 내려가시기 직전에 또 계측기 센서가 있는 곳을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저걸 지나야지 이 저수령 1시까지 컷오프 시간에 어떤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좀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콤 구간 그 계측 엔드라인을 지나면서 컷오프 지점도 뭐 당연히 적용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1시가 되면 그때까지 올라오지 못한 분들은 마샬이나 통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자연스레 회선 버스로 인도를 안내를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수령 다운힐에서 40km/h를 넘게 되면은 경품 어떤 시상에 있어서 제외를 한다고 했었는데 해서 여기가 이제 다운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평속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계측 라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맞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저 계측 라인, 그러니까 다운힐 계측 라인 스타트 지점을 지난 다음에 보급하러 가서 거기서 세워라 내워라 시간 때우고 나면은 이제 다운힐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40, 뭐 저 같은 경우는 40을 넘지 않기 위해서 막 30, 한 3, 5 이 정도 선 유지하면서 내려갔었는데 그 계측 구간만 살짝 지난 다음에 다시 턴해서 보급하고선 시간 막 엄청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내리막을 시작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동 거리 대비 그 이동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속도가 평속이 좀 줄어들 테니까 그렇게 좀 머리를 좀 써서 좀 조절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같이 잔머리 굴리지 않는 분들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없으리란 법이 없으니까. 예. 대부분 내 콤보가 끝나면 바로 뭐 보급하러 이제 들어가셨겠지만 요 상황을 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저 다운힐 계측 스타트 라인 지나고 나서 보급을 하면은 그 시간까지 이 내려가는 시간 평소에 적용되는 시간을 내가 더 플러스 하니까 훨씬 더 빨리 내려가도 그 40km 안에만 들어올 수 있게끔 계산을 할 수 있겠다. 계산이 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그 속도를 좀 제어를 하는 게 좀 좋았던 게 위험하게 그 내려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두 명씩은 뭐 엄청나게 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글쎄 뭐 경품은 뭐 상관없이 내 개인 기록을 좀 위해서 좀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죠. 결과론적으로 저도 오늘 경품 뭐 안 됐지만 그거를 미리 알았다라면 저도 여기 아마 시원하게 쏘고 내려가지 않았을까. 에이 경품이고 나발이고 뭐 40이 뭐 있어 뭐 60, 70 뭐 때려 밟았겠지. 예, 마음속은 그랬었는데 왜냐면 막 손도 너무 아팠고 브레이크를 막 자꾸 계속해서 내려가야 되니까 다운힐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예, 저처럼 좀 무게감이 있는 라이더분들은 답답하죠. 뭐 이런 데는 시원하게 쏘고 좀 내려가고 시간 단축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자, 앞쪽에 저희 로미오 형님, 종순 형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왜 다 찢어져 있지? 좀 같이 좀 다니지. 그러나 어쨌든 페이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뭐 길어봐야 뭐 4, 5분, 짧게는 1, 2분 내에 그 시간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 앞쪽에도 뭐 팀복을 맞춰 입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분들을 따라갈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마지막에 흰 비 입으신 분은 지금 보니까 여성분 같네요. 네. 여성분 파워 너무 좋으신데 남자분 앞쪽에 계신 분이 엄청 잘 끄시던데. 예. 그러나 저 페이스 따라가면은 뭐 물론 좋은데 지금처럼 또 낮은 그러니까 경사도가 좀 내리막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힘들이지 않고 달릴 수 있어서 굳이 저분들을 안 쫓아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냥 제 페이스대로 좀 달렸던 것 같습니다. 뒤쪽에 저 인원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꾸 겹칩니다. 백도대간 그란폰도 코스하고 계속해서 겹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꾸 백도의 아쉬움이 자꾸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스폰 문제 뭐 이런 거겠죠. 예전에 그러니까 메인 스폰이 K 스포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약간 좀 국민 복지 차원에서 수년간 대회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아마 어떤 기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손을 내려놓게 되다 보니 백두대간 그런 폰도가 자연스레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이렇게 가면 또 저희 팀원들 또 만나죠. 은경이 누나, 또 종민님, 갑자기 또 준모 형님, 또 정수 형님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 검은색 저지 팀분들 따라가는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은데 저분들 페이스 왜 따라가지? 굳이 저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면 이제 남은 게 이제 그란폰도 기준 문치고개 하나 남아 있는 상황이고 메디오 분들은 이제 문치고개가 없죠. 네. 그란폰도 치고는 굉장히 짧습니다. 저수령 그란폰들은 103km 정도고 메디오 폰들은 93km. 대신 획고가 뭐 한 1,800 정도 낮지 않은 획고이기 때문에 오르막 은연중에 뭐 짧고 높은 뭐 이런 짧고 긴 그런 어필들이 좀 있다라는 거. 뭐 대표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벌재 저수령 문치고개. 근데 문치고개가 이제 거의 막판에 나오는 오르막 구간인데 여기가 좀 짧고 임팩트가 있는 어필인 것으로.
그래서 이 구간은 저렇게 빡세게 달릴 필요가 없는데 저 형들 왜 저러는 거지? 뭐 얼마나 빨리 달리겠다고? 일부러 안 쫓아갔습니다. 예, 결국은 만난다라는 거. 자, 문치고개 네, 앞두고선 이제 좌회전을 하게 되면 그란폰도 네, 문치고개를 향하게 되고 직진을 하게 되면은 메디오폰도 분들은 그냥 직진으로 해서 이제 피니시 지점으로 향하게 되는 것으로 여기에서 이제 한 10km 차이가 나는 거죠. 예, 메디와 크런을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셨나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이제 문치고개 시작을 해봅니다. 뭐 여기서부터 사실적으로 어필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예, 평이해 보이지만 은연중에 살짝 경사도가 있는 곳으로. 네, 앞쪽에 검정색 저지 입으셨던 분들 뭔가 좀 기재 트러블이 있으신가요? 네. 자, 이 구간 뭐 팀원들 다 붙여서 네, 천천히도 올라가는 것으로. 그리고 정상에서 어차피 멈추어 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의 고민은 피니시를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가. 저희 이제 라이더 저희 팀원들 중에 이제 커플이 있으니까 커플 둘이 나란히 들어가고 나머지 쩌리들은 알아서 들어가는 것으로. 자, 뭐 커플들이신가요? 뭐 저지를 맞춰 입고 오신 분들도 꽤 많으셨고, 팀복 입고 오신 분들이 유난히 좀 많았던 것으로. 그러니까 대회가 이렇게 그 난이도가 그 높은 대회는 아니어서 좀 편안하게 본인들 동호회 팀원분들이 함께 와서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대회가 아닌가. 네. 뭐 한 100km 정도 달리고 뭐 주말 라이딩, 정기 라이딩 하듯이 오면 되는 거니까. 네, 마샬 분은 계속해서 예, 중앙선 넘지 마라 안내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르막이니까 속도도 안 나는데 뭐 그러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려오는 무언가가 있다라면은 중앙선을 넘어서 달리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겠죠. 예. 자, 문치고개 만만치 않은 어필이에요. 짧고 굵습니다. 네. 여기 오바로크 치면서 올라가야 된 그러한 곳이에요. 마일리지가 아쉬운 분들은 오바로크 치면서 올라가시면 돼요. 자, 경사도 본격 경사 어필 경사도가 뭐 12%부터 시작을 하네요. 이 정도는 뭐 그냥 이제 우습지도 않죠. 뭐 12%, 15% 이제 몇 번 겪다 보면은 그러려니 뭐 케이던스가 좀 안 나올 뿐이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라가면 되죠. 자칫 댄싱 잘못해서 쥐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예. 그러니까 요령껏. 예, 저는 마일리지가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오버로크 한 서너 번 쳤어요. 자, 중앙선 넘어서 그나마 경사도가 좀 완만한 곳으로 골라서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다들 막 허리 끊어질 것 같을 거야 아마 다 느껴져요. 뭐 허리로 또 허벅지로 페달 누르면서 페달링이 본인의 페달링이 막 50 나오고 60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본인의 속도가 지금 아무리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아도 최소한 5, 6km per hour 이상은 나온다라는 거.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게. 근데 그것도 안 나온다. 물론 이제 그렇게 안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5km per hour도 안 나온다. 그러면 걸어가는 게 낫죠. 네. 그러나 대부분 걷는 것보다는 꾸역꾸역이라도 자전거 끌고 올라가시는 게 타고 올라가시는 게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 자, 저쪽 앞쪽에 성아 씨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뭐 도로를 좀 넓게 사용하고 있죠. 이러다가 차 내려면 진짜 끝장나는 거야.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좀 그 정상 구간이 차도 사실 좀 원활하게 다니기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죠. 그 터널 구간이 도로폭이 좁은 곳이어가지고 이미 거기에서 차량이 속도를 한번 줄이실 테고 속도를 내려오면서도 뭐 양방향이 겹쳐서 달릴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차선도 굳이 안 그려놓은 거 봐서는 도로를 좀 넓게 써라 막 그런 의미가 아닌가? 아직 도색을 안 하신 건가? 자, 거의 이제 막판에 지금 다 와서 노란색 그래프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저희 속도계 탕으로는 피가색 끝나고 이제 노란색 막판 인터벌 한번 치고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다 올라온 것 같지만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 이 앞쪽에 피니시 이건 무슨 의미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그란폰도 분들 뭐 계측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안내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보면은 1시에 컷오프가 있고 1시 30분에 또 컷오프 그 표시 그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잘 이해를 못 하겠네. 문치곡에 여기서 뭐 컷오프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그라폰도 분들 피니시까지의 기록을 또 다른 거를 측정하려고 해놓으신 것 같은데 뭐 여하튼 뭔가 뭐 이유가 있어서겠죠. 자, 문치곡의 라스트 피니시 요런 모습이고요.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죠. 아, 뭐 만만한 어필은 아니에요. 짧고 굵고 언뜻 쓰리제 느낌도 나고, 좀 그거보다 좀 더 빡센 것 같기도 하고, 한계령 뭐 막판의 그런 느낌도 나고, 쉽지 않은 어필인 것은 뭐 냉정하게 말해서 만만한 어필은 아닙니다. 사실 달려온 마일리지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어필 자체가 경사도가 두 자릿수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 예, 쉽게 볼 수 있는 어필은 아닌 거죠. 자, 앞쪽에 우리 두 형님들 성웅 형님하고 정순 형님 모습이고요. 자, 계속해서 피니시 어떻게 할 거냐. 카메라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뭐 포즈라든가 뭐 어떻게 저는 저지를 벗고 들어가자. 웃장 까고 가자. 기왕 산이 남는 거 이너웨어 입었을 테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뭐 씨도 안 먹히더라고요. 자, 높은 곳에 올라오면 내려갈 때 보여지는 풍경이 상당히 좋죠. 근데 언뜻 설악 그랑폰트 때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때 그 강풍 내려갈 때 뭐 자전거 떨려가지고 다행히 오늘은 바람도 없고 굉장히 좀 자전거 타기 좋았던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좋다 못해 너무 더웠던 것으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운힐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 앞쪽에는 준모 형님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뭐 도로를 좀 포장을 새로 한 것도 있고 해서 도로의 전체적인 컨디션은 좀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뒤쪽에는 저희 인원들 다운힐이기 때문에 좀 각자 좀 찢어져서 보고 있죠. 평지에서 또 만나면 되니까. 어쨌든 길게 뭐 벌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뭐 충분히 또 다시 붙여서 갈 수 있는 다운힐에서는 뭐 좀 능력치가 좀 개별적으로 어필도 마찬가지지만 다운힐도 개별적으로 능력치에 따라서 스킬이 좋으신 분들은 진짜 못 따라가겠더라고. 뭐 이제 특히나 이런 코너 하는 거 모습 보면은 살벌합니다 진짜. 엄청 잘 타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 그러나 다운힐은 항상 안전하게 정승처럼 타야 한다라는 거. 앞쪽에 이제 저희를 이제 안내를 해주실 텐데 우측으로 가면서 이제 예천 스타디움 피니시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다행히 오늘 저희 모든 팀원들은 안전하게 좀 라이딩 했었고요. 앰뷸런스 소리를 한 차례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뭐 그분도 이제 큰 부상이 아니기를 뭐 바래 봅니다만은 근데 길 맞은편에 좀 누워 계신 거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저게 내일이 아니니까 다행이지라면서도 하면서도 굳이 저렇게 저런 일이 뭐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자전거를 타야 되나? 약간 좀 그런 회의감이 그러니까 지난 설악 때부터 눈앞에서 사고를 몇 차례 보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타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수록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고 또 그렇게 또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혼자 타는 건 상관없어. 근데 팀원들 여러 명 끌고 나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조금은 좀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일지 몰라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서 함께한 이들을 끌어야 된다라는 별로 갖고 싶지 않은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자, 이 구간부터는 한 사람당 1km씩 로테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남은 거리가 한 8km 정도 남았는데 제 순서까지는 안 올 것으로 다행이지 뭐. 막판은 우리 팀원들 신세를 한번 져보는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니까 따져보니까 인원수 생각해보니까 저는 로테이션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나 빠져도 되잖아. 많이 끌었잖아. 얘들아 인정하잖아. 그거는 나 많이 끄는 거. 어? 자, 성웅 형님이 이제 로테 넘기고서 뒤로 오시는데 제 앞자리를 내어드렸어요. 형님 들어오세요. 나 로테 안 할 거니까. 자, 혹시나 내 순서가 올까봐 형님을 또 한번 끼워 넣어 봅니다.
물론 형님 차례도 이제 안 올 거예요. 야, 또 롯데 넘기는 우리 성화 씨. 아, 성화 씨도 앞으로 제 앞으로 끼어들기 위해서 거리를 좀 벌려줍니다. 아, 그러나 오르막 구간이었어. 누구야 오르막에서 높이 넘기는 진짜 양아치지. 아, 국룰이에요. 오르막 구간 뭐 물론 오픈 사인 나지 않는 이상은 피니시 그러니까 정점까지는 무조건 끌어야지. 다운힐에서 넘겨야지. 그게 매너예요. 오르막 시작할 때 로테 넘기는 거는 그거는 전문 용어로 생 양아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측편에 틀어. 와, 저 사다리 차가 와, 저건 근데 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일단 기사님도 문제가 있긴 한데 저 그냥 보내주셔도 되지 않았을까. 예. 근데 저거 막 경찰한테 따지더라고 저 새끼는. 아, 저 새끼래 씨. 전양반은. 어? 직진도 아니고 지도 어떻게 보면 우측으로 방향전에서 달리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속도 달리잖아요. 근데 경찰이 그걸 제재했다고 지랄지랄을 하대. 미친놈. 알아서 서야지 지가. 속도를 좀 줄였어야지. 멈추진 않더라도. 그래놓고서 막 다짜고짜 경찰하고 쌈질하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하다 답답해 이 장반아. 자, 피니시 직전인데 피니시가 어필 정상이에요. 우리 카메라가 있을 줄 알고선 어떻게 들어갈까 막 계속 떠드는데 제가 앞에 보니까 없어요. 야, 피니시인데 카메라 없어. 그냥 가. 100m 남은 상황. 보통 여타의 어떤 그란폰드에서 피니시에서 항상 대포 카메라로 찍어주시는 우리 작가님들 계셨었는데 오늘은 피니시 라인에는 작가님은 안 계셨던 것으로 해서 뭐 뒤에서 야유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뭐 생각했었는데 포즈를 생각했었는데 카메라가 없다라는 얘기에 다소 좀 실망감이 들었었는지 다들 아우 아우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중간중간에 촬영하시는 분들 엄청 많았습니다. 네, 뭐 제 기억으로는 패닝샷 촬영하시는 분도 계셨었고 뭐 업다운 뭐 여기저기에서 작가님들 굉장히 좀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이것도 사진 찾는 것도 일이겠는데 언제 또 사진 또 다 찾아보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피니시는 했고요. 제가 시계를 보니까 한 2시가 안 돼서 저희가 피니시를 끊었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 시작해서 2시 안 돼서 끝났으니까 6시간이 안 되게 저희가 자전거를 탄 것 같습니다. 뭐 컷오프에서는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컷오프 당한 실력들은 아니니까 다들 뭐 쉬기도 많이 쉬었고 저희 뭐 한 몇 시간 쉬었나 모르겠네요. 한 1시간 거의 한 2시간 좀 안 되게 저희 쉬면서 탔던 것 같은데 쉴 때마다 아니 아이스크림 먹을 땐 그렇다 쳐. 저수령에서는 뭐 이렇게 오래 쉬냐고. 거기서 한 3, 40분 쉰 것 같은데. 콩국을 뭐 먹고 한 그릇 더 먹어야 되겠네. 뭐 또 먹고 또 먹고. 그 저수령에서 보급 나왔던 것 중에 도너츠 하고 콩국을 섞어서 주신 거. 작년에 옥정호 그란폰드에서 처음 먹었었던 보급이었었는데 이 저수령에서 그걸 먹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또 맛있게 또 먹을 수 있었고. 콜라가 좀 너무 미지근했어가지고 전 콜라를 못 먹겠더라고요. 차라리 얼음물을 마시는 게 더 좋았던 것으로. 얼음 꽝꽝 온 거 등에 꽂고선 탔었는데 문치고개에서 뭐 얼음이 다 녹을 정도로 몸에서 열기가 또 오늘 날씨도 좀 굉장히 좀 뜨거웠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뭐 아주 요긴하게 물 마셨던 것으로. 자, 피니시하고 대 부스가 있는 예천 스타디움 앞쪽 주차장이죠. 자, 2025년 저수령 그란폰도 효의 고장 예천에서 치러졌고요. 저희 올해 시즌 2번째 그란폰도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안전히 완주했습니다. 메달 받고 뭐 경품 시상하는 거 보면서 라인 누나 세민 형님 또 성금이하고 또 수다 떨면서 또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끝나고서 뭐 저희 팀원들하고 또 저희 지역에서 세종에 와서 또 회식을 하면서 이런저런 또 얘기도 했었던 것으로. 다음 대회는 저는 스티 스미스 도네폰도가 좀 다다음 주에 있어가지고 그거 대비해서 또 좀 몸을 또 좀 주물러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